요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이게 그냥 애들 핸드폰 뺏자는 단순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교육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일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논의의 시작은요, 아주 뜻밖의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한 문장에요, 사실 스마트폰 없는 학교 논의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가 이부진 사장의 아들입니다. 뭐 아쉬울 것 없이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했을 텐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스마트폰 없이 지냈다고 해요. 결과는 최상위권 대학 합격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던 그 선택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요. 여기서 안민석 후보가 딱 짚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뭐 대단한 의지력이나 금수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환경 설계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공의 비결이 스마트폰의 유혹을 이겨내는 초인적인 의지력이 아니라 애초에 스마트폰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고민, 혹시 우리나라만 유난 떠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거 사실은 이미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대한민국은 이 흐름에서 좀 예외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 거대한 변화에 올라타야 하는 걸까요?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벌써 2018년에 법으로 딱 금지했고요. 영국은 뭐 사실상 99%, 거의 모든 학교가 동참하고 있죠. 미국, 중국, 호주도 보세요. 다들 빠르게 움직이면서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상황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법이 이 흐름의 발목을 잡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건 명확해졌어요. 좋은 의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수업 중이라는 네 글자 때문에 반대로 수업 시간 외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학교가 학생들 폰을 걷거나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끝나면 스마트폰을 관리할 권한이 없으니 손을 놓게 되고 학생 생활 지도는 훨씬 더 힘들어졌죠. 좋은 의도의 법 개정이 오히려 현장을 더 복잡하게 만든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꼬여버린 문제랑 법의 허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민석 후보가 내놓은 3단계 해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학교에서 폰 쓰지 마, 이런 단순한 규칙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전환하고, 두 번째, 디지털 정책. 아예 SNS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고, 마지막 세 번째, 입법과제. 아까 말한 그 법의 허점을 제대로 메우자는 거죠. 아주 종합적인 접근법입니다. 특히 저 디지털 정책, 저게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처럼 만 16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 없이는 아예 SNS 계정을 못 만들게 한다거나 영국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유해 알고리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하는 거예요. 꽤 구체적이죠? 그럼 이런 제안이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안민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왔을까요? 여기에도 사실 꽤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안민석 후보 다들 아시겠지만 5선 국회의원의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있죠. 스스로를 교육, 에듀케이션과 정치, 폴리틱스를 합쳐서 에듀폴리티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육 문제에 평생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있을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얘기가 경기도에서 시작됐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경기도 교육 정책이 바뀌면 그게 곧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제안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이건 아이들한테서 스마트폰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마트폰에 빼앗겼던 시간, 그러니까 친구랑 떠들고 멍하니 생각하고
책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되찾아 주자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만약 성공의 비결이 엄청난 의지력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과연 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